자, 반갑습니다. 미래를 읽어주는 동국 채널 TV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그 경금 일간 3부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 그 최종회 순서로 윤석열 후보 사주명식을 가지고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제가 이 명식에 대해서 뭐 정치성을 띠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혹시나 그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정치적으로도 뭐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 있는 그대로, 자연 있는 그대로를 이제 풀어보는 거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명식이 이제 경자, 무자, 경진, 개미 시가 됩니다. 또 다른 데서는 이걸 병술시라고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미시로 일단 보겠습니다. 개미시로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명식을 다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자년, 무자월, 경진일, 개미시가 됩니다. 그리고 대운이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갑오로 흐릅니다. 그래서 대운이 대체적으로 추운 사주명시에서 추운 겨울에 태어나서 처음 대운이 이제 굉장히 한기가 많은 대운이죠. 기축 대운부터 해서 임묘진, 봄, 임방이죠. 임방, 동방 목구군이고, 그리고 사오미, 이래서 여름 화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운 겨울에 태어난 경금이 이렇게 목화로 흐르기 때문에 조후적으로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자, 그 목화토금수, 우리가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5가지 그 오행 중에서 그 살벌이랍니다. 살벌하는 기운이 가장 이제 강한 것이 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이 금이 또 결속력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서 똘똘 그 뭉치게 하는 것도 금의 그 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결속력은 강하지만 특히 그 사해성이랄까 이런 부분에는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편만 식구만 아우르는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되게 이제 좀 보수성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은요, 보통 그 나무죠. 목이라고 그럽니다. 목을 만나면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목 입장에서는 이 금을 만나게 되면 조금 깝깝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명식에서는 실제 이제 목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목이 이제 지금 보니까 경자, 무자, 경진, 개미에서 진토 속에 진을계무에서 을목이 정제로 들어가 있고, 또 시지에 보시면 미토 중에 미정을기에서 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에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목은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드러난 것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공개적으로 내세울 수 없는 어떤 그런 목이다 이래 보죠. 그런데 이제 실제 그 생활 속에서 보면 이제 진중에 을목이 됐든 그리고 미중에 을목이 됐든 세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진중의 을목이 가장 세력이 크다. 미중의 을목은 이처럼 진중의 을목보다는 그 기세가 조금 떨어진다. 기세입니다. 기세, 기운이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성정을 가진 경금이 이렇게 겨울에 태어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그 겨울철에 이제 이렇게 태어난 일간 경금이 이 화입니다. 화를 그 분명하게 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명예죠. 특히 그 남성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스펙이라든지 뭐 남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딱 어깨 펴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명예입니다. 명예를 다투는 큰 어떤 그 조직 속에서 만드는 과정도 조금 힘들지만 또 설사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입지가 많이 불안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 우리가 그 권력성이 굉장히 강한 그 명예를 우리가 보통 이제 꿈꿔왔다면은 어떤 긴 세월을 이제 허비하는 경우도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경금 일간인 윤석열 후보가요. 예전에 이제 그 법조계에서 뭐 검사입니까? 뭐 검사에 뭐 검사 쪽이면 검사입니까? 한 7번인가 뭐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이제 쓴맛을 본 적이 이제 있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 명식 자체에서 관은 화에 명예를 나타내는 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쉽게 잘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추운 겨울에 일간 경금이 이 화가 굉장히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7번 떨어져도 계속 고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화에 대한 어떤 그 욕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일간 경금이 이렇게 추운 겨울에 태어나고 이제 그 화가 없는 가운데에서 물론 이제 대운적인 이제 부분도 있겠죠. 그걸 떠나서 이제 설사 이제 높은 어떤 그 권력성이 있는 감투로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이루는 어떤 명예 발전에는 제한된 부분이 따른다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화가 그 없는 해로움은 사실 그 사회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가족에게 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없다는 것은 이제 그 일간 경금에게 실제 가족적인 육신으로 이제 화는 그 관성을 나타내는데 보통 이제 자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식 자체에 이제 화가 없다는 것은 자식에 대한 어떤 걱정과
근심이 이제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그 눈여겨 볼 것은 그 월간에 투관한 그 무토의 그 역할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가 그 일간 경금에게 국가나 또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볼륨을 또 키우는데 이 가장 그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무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무토가 그 년, 월, 일, 시 이런 흐름 속에 특히 이제 일과 시에 이제 이 무토가 뿌리를 강하고 두고 있기 때문에 즉 시간이 이제 년, 월, 일시 지날수록 이 무토가 더욱더 이제 큰 행사력을 가진다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시에 이제 무토가 뿌리를 강하게 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 뚝심이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검사 법조계에서 계속 이렇게 뭔가 명예를 이루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했던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이제 인성의 힘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성의 힘이 없으면 중간에 이제 포기를 쉽게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것이 꾸준한 어떤 노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저도 지금 현재 이제 풍수를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중이고 해서 이제 풍수에 대해서 이제 무토를 좀 연결을 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중국 이제 고대 시대죠. 중국 고대 이런 풍수 역사에 이제 기록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를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그 풍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 이런 중국인들이 이 토를 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토는 곧 혈이다. 이 혈은 보통 이제 제일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곧 이제 부모가 이제 계신 고향을 이제 의미하기도 해서 이 토를 그 효의 근본으로 이제 생각해 왔던 거죠. 그래서 그 노래 가사에도 이제 이런 그 귀절이 있죠. 그 고향이라는 그 시, 정지용 시인의 고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기회 나시면 한번 읽어 보시면 좋고, 또 노래에도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이동원 그 가수분이 이런 고향의 이제 노래를 부르셨는데, 이 고향은 곧 땅이고 땅은 곧 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토의 어떤 부분이 고향이다,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풍수에서 말하는 좌청령 우백화하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북현무랍니다. 북현무라는 것은 이제 북쪽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이제 거북이를 상징을 하고, 그리고 남주작해서 남쪽입니다. 화방향입니다. 방위적으로는. 그래서 남주작이라서 새를 상징을 하고, 또 좌총령이라 해서 용을 상징을 하고, 또 우백호라 해서 서방 쪽이죠. 여기 이제 호랑이를 상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그 미신적인 그 느낌을 주기는 했지만, 아무튼 그 북현무 북쪽과 또 우백호 서쪽에서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이쪽 방위가 북서 방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북서 방위에서 불어닥치는 그 찬바람을 이렇게 잠재워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토의 어떤 역할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중국 고대 그 풍수에서 보면 중국에 보면 그 태영산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맥이 서북에서 이제 이렇게 찬바람을 막아주는 그 높은 산이 이제 그 배치가 돼 있는데, 뭐 그 산 자체가 우리가 그 무토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그 경금에게는, 일간 경금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론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무토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겨울철에 찬바람을 막아주게 되는,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이제 뭐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그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삶의 그 의지처이자 또는 이제 이 보호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서로 그 음양을 이렇게 그 공평 주도하게 되는 또 이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춥고 뭔가 얼어붙고 있는 것이 이제 어쨌든 보면 그동안에 막혀 있던 거죠. 춥고 어두운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문화의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새로운 어떤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일간 경금에게는 그 무토로 이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큰 어떤 등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일간 경금이 자월의 태생이다 그러면 그 월에서 자월에서 이렇게 춥고 막 배고프고 떨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즉 말해서 뭐 큰 집을 하나 마련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찬바람을 막을 수 있는 뭐 그죠? 어떤 큰 방벽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제 이렇게 이제 자연물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대운과 사주 명식의 어떤 관계성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대운과 사주 명식의 그 관계성입니다. 이 명식에서 그 가장 그 권력성을 상징하는 글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바로 그 용진자입니다. 용진자. 이 용은요, 우리가 물성을 봐도 자연물성을 봐도 화려하고 또 굉장히 무서운 이런 부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권력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용은 화려하고 굉장히 이제 겁나는 그런 동물인데요. 그래서 이제 권력성을 이제 상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연운입니다. 내년 2022년에 이 호랑이가 한 마리 들어옵니다. 이 검은 호랑이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검은 호랑이와 사주명식에 있는 그 용진자와 연결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무시무시한 이제 호랑이 출현이 이 무시무시한 또 그 용과의 어떤 결합성, 이런 것들이 용과 호랑이가 굉장히 큰 어떤 큰 무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리고전에서 의하면은 그 인생인 이시무진자라 하여 인목생인 사람이 시에 무진토가 있다는 것은 위지호소 이곡풍생, 위만리, 위험을 널리 떨친다는 의미로 용과 호랑이가 만나면 위험 있는 권력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뭡니까? 물론 그 무진토가 시에 없긴 하지만 또 인목생이 아니지만은 이런 어떤 글자 성분들이 충분하게
위험 있는 어떤 권력 무대를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고전에서는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와 미토죠. 미토와 용이 이제 용진자가 만나게 되면 이 파의 작용입니다. 파의 작용. 그래서 이제 진미파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이제 글자의 그 겉모양에 서로 간 글자입니다. 진과 미의 겉모양이죠. 이 겉모양을 큰 변형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안에서 즉 내부적 교란, 진미파죠. 내부적 교란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보통 보면 이제 그 수정이나 조정 그리고 협의의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제 교류시키고 또 소통할 수 있고 또 화합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끌어내려는 그런 의도가 이제 쉽게 깔려 있는 것이 이 진미파의 어떤 작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미파 이런 것은 이제 토와 토끼리 어떤 진미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정치나 사회 또는 경제 문화에 잘 이용하면 좋겠죠, 그죠?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글자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년 그 이민년에요. 이민년에 일간 경금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대선 전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 먼저 이제 경임이 만나면은 이 경금과 이제 임수죠. 이민년의 임수를 만나게 되면 경금이 이제 임수에 의해서 뭐랍니까 예쁘게 이렇게 닦여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신금도 마찬가지죠. 그래 신금 경금이 임수를 만나면 예쁘게 잘 닦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로 이렇게 경금을 씻어 내놓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얼굴을 깨끗이 해서 이제 남 앞에 이렇게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제 그 시대적 흐름에 맞는 얘기가 국민들에게 조금 설득력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편재 임목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이민이라는 글자 중에 편재 임목이죠. 임목 편재를 만나게 된다는 것은 그 어떤 그 식신의 임수에 대한 어떤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수생목 임수가 임목을 만나면 수생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신에 대한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소통시켜서 임목은 편재지 않습니까? 편재는 큰 세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큰 세력의 그 호응을 이끌어내는데 성과를 이제 음미를 하게 되는 거죠. 즉 이제 식신이라는 것은 이 임수입니다. 임수식신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어떤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임목이죠. 목을 바라봤다. 사회적으로 큰 세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신살 해석입니다. 신살 해석입니다. 연운에서 오는 그래서 이민년의 신살 해석이죠. 내년 이민년이 이게 임자년생이니까 신자진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신자진 그룹에서 이민년을 바라보면 역마살이 되겠죠. 이 역마살의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그 기존에 있던 그 임자생이면 신자진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 기존의 그 수의 나라에서 뭡니까? 인오수를 일하는 나라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진이라는 그 수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서 인오술이라는 밝음의 세상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인오술 화국의 그 무대의 진입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정치를 기존에 있던 어떤 법조계의 어떤 그 어떤 전성 시대를
뭡니까? 이노술 나라로 이렇게 바꿔지니까 또 다른 세계에 진입하게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기존의 그 수나라에서는 사실은 낯설게만 느껴지는 화나라의 그 진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의 어떤 그 나라는 말 한마디라도 내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라는 화라는 자체는 공개라는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거짓이나 부정 이런 것이 없는 세계로의 어떤 진입 무대를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공명정대하게 이제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또는 그런 어떤 화와 연결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화의 나라는 이제 밝음으로 나타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화를 만나면 거짓말을 못하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침 그 또 대운이죠. 갑오대운입니다. 그래서 갑오대운에 이제 그 홍염살도 되죠. 홍염살. 홍염살이라는 것은 또 내가 예쁘게 또 뭐 사회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 화려하게 보일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 또 남의 시선을 내가 시선을 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오화 자체가 이제 뭐 도화살로 보기도 하는데 이 갑오가 자체가 이제 홍염살입니다. 그래서 뭐 도화와 홍염을 같이 이제 믹스해서 보면 어쨌든 그 인기를 한 몸에 뽑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세상에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고 그래서 이제 사주명식에서 보시면 이제 그 씨가 개미씨가 되고 또 그 천을 기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미씨가 천을 기인이 되면서 미중의 정화의 관이 숨어 있죠. 그래서 이 미토와 천을 기인 미토와 이 대운에서 오는 오화와 그 육합을 이루게 됩니다. 육합을 이루고 또 그 내년 그 2022년도 이민년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이 대운오와 인오 합작을 이루고 또 오대운은 미토와 천을 기인 합작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어떤 그 스펙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말년에 큰 명예를 이루는데 그 손색이 이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인호화가 됐든 오미합화가 됐든 이런 화는 오행 중에서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그 화가 제일 큰 명예를 보거든요. 화가 제일 큰 명예입니다. 그래서 일간 신금이나 일간 경금에게는 보통 그 화글자를 명예로 쓴다고 그러면 굉장히 멀리 가는 명예, 폼 나는 명예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앞서도 이제 그 언급했지만은 이민년과 갑오대운 그리고 시지 그 천을기 미토와 합작되면서 그 내년 대통령 당선에 가장 유력한 인물로 처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은 시대가 만듭니다. 개인이 잘나서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물론 시대만 잘 타고났다면 대통령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한다고 되고 싶어서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시대의 운이 따라줄 때 뭐든지 인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고운이 정말 좋은 운이 반드시 오게 되니까 그때 행복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윤석열 그 대통령 후보에 관해서 감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저는 이만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기토죠. 기토 일간의 2022년 신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동국 채널 TV였습니다.